남자 사주 66세 경자 기묘 을미 을유 이제 이렇게 됐습니다. 근데 여기서 제일 중요한 거 이제 그 찾아낸 게 없는 게 뭐냐. 자, 없는 게 뭐가 없어요? 자, 화가 없다. 자, 화가 없다는 얘기는 굉장히 가지고 싶다. 그겁니다. 뭔가를 항시 우리 물상도에서는 화가 없으면 가지고 싶어 하는 그 마음이 첫째예요. 그러면 이제 을목일주가 두 개가 있었으니까 얽힐 것으로 보통 생각하잖아요. 경금이 있으면 경금이 있을 때는 얽히질 않습니다. 해결해요. 그 관이 해결해 주기 때문에 그 관계도 그 이해하시면 되고. 자, 을목일주에 관이 어디 있어요? 관이 첫째. 자, 관이 여기에 국과자리 있어요. 국과자리에 관이 있다. 그러면 이제 보통 봤을 때 이건 국가나 관계성이 있는 일이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죠. 근데 이게 을경합을 하면 신금이 됐다. 그 얘기는 없는 병화를 끌고 올 수 있다고 생각이 들잖아요. 자, 그러면 그건 병화는 병신 합이 되면 자격증을 연상하라고 그랬죠. 항시. 예, 자격증을 연상하면 된다. 자, 그 다음에 이제 관은 그렇게 보고 재는 어디가 있느냐. 자, 재가 어디 있어요? 자, 재가. 자, 기토 여기가 지금 재예요. 여기가 재인데, 자, 재라는 것은 이 자리가 어디 자리? 자, 부모 자리에 있는 돈 있네. 그 대신 또 그 대신에 재 뿌리가 어디가 있는 거 봐봐요. 자기 밑에 있죠. 여기 있죠, 여기요. 그러면 부모가 학교 보낼 능력은 충분하다. 이 정도 보시면 금방 이해하실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어렸을 때 그래도 그 나름대로 편하게 학교 다닐 수 있겠네. 이런 생각을 먼저 하실 수 있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 지지에서 이제 뭐가 어떤 형태로 취해진 행동을 어떻게 할 거냐 아닙니까? 행동을 어떻게 할 거냐. 간의 뿌리는 어디 있어요? 자, 지지의 간의 뿌리. 자, 시지의 유금이 관의 뿌리예요. 그러면 이 관의 유금은 을경 합의했을 때 관이죠. 신금이 됐단 말이에요. 간의 뿌리란 말이에요. 그럼 자, 을경 합을 하게 되면 전체가 뭘로 바뀌어서? 음으로 바뀌었다. 그래서 소위 여러분들이 얘기하는 음팔동이라고 하는 거예요. 이제 거기까지도 생각을 한번 해 주셔야 된다 그 말입니다. 자, 그러면 이 사람이 본래 을목인데 그 성격상이나 부분이 굉장히 좋을까 안 좋을까? 좋죠. 당연히 괜찮은 사람이에요. 씀씀이도 괜찮고 사람을 대하는 좀 부드럽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것을 이해하시면 돼요. 그 다음에 해묘미를 할 수가 있다고 해요. 이게 해묘미가 돼 있죠. 자, 해수를 없는데 해묘미 하여 언젠가는 끌어와 해서 생각을 개연성을 가지고 있다. 그 대신 또 자오묘 형태가 있잖아요. 되어 있잖아요. 자오묘유가 되어 있는 것이기 때문에 저 세 개가 자와 묘와 유금이 있는데 금을 쓰게 되면 자오묘로 안 되는 거예요. 항시 또 해묘미 되면 자오묘로 안 되는 거야. 자, 그렇다면 여러분들이 원국 해석할 때 아하, 너는 해묘미를 할 수가 있고 그 말이에요. 자, 해묘미를 할 수가 있다는 목의 행위를 할 수가 있고 그 얘기지. 그러니까 자, 여기에서 목의 행위라고 해서 교육, 건축, 산업을 상대하는 말이에요. 근데 이 사람 을경 합의에 대해서 자격증이니까 결과적으로 건축은 아니지. 금의 자격증이지. 자, 이렇게 쉽게 이해하실 수 있는 거예요. 그러면 행동이 금이라는 이 뿌리가 가지고 있기 때문에 유금의 행위를 했을 것이다. 이게 답이 딱 나온 거예요. 그러면 너는 유금의 행위 하면서 교육자도 할 수 있네. 이제 이렇게 쉽게 우리가 이해할 수 있다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가장 쉬운 방법으로 그러면 이 을경 합을 해서 작은 칼을 가지고 쓰는 사람이 뭐냐 그 말입니다. 쓰는 사람이 뭐예요? 숙살일권을 가지는 사람, 사람을 죽여 살리는 권리. 그것이 누구예요? 판사, 검사, 의사, 간호사. 소위 이제 칼을 가질 수 있는 작은 칼을 가질 수 있는 사람을 그 직업을 택할 수가 있다라고 했을 때, 자, 없는 것이 뭐라고 했을까? 하라고 그랬잖아요. 그러면 자기가 필요한 거 하기 때문에 같은 칼을 쓰는 직업이라도 화에 대한 관계성이 있는 직업을 갖게 되죠. 그러면 자, 칼을 쓴다는 얘기는 외과 수술도 성형외과, 정형외과 칼을 쓴 거 아니에요. 그런데 일반 외과가 아닌 아름다움을 추구하는 외과니까 성형외과 의사라고 답을 딱 집을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사주는 성형외과 의사를 할 수 있는 사주로 답을 정의를 내릴 수가 있다. 이렇게 정확하게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어려운 거 아니죠. 자, 그러면
지금 이제 이 좌우명 형태를 취할 수 있고 안 취할 수 있다는 얘기는 저 유금을 쓰게 되면 좌우명 안 취하라는 거였어요. 자, 그러면 여기서 이제 이 사람의 학교에 다녔을 때 우리가 중요 생각을 해봐야 돼. 자, 그러면 9살 때부터 18살 때가 경진대운이에요. 경진대운. 자, 경진대운. 그러면 17살 때가 그때가 뭐예요? 17살 때가 무슨 년이에요? 이 사람 17살 때가. 경진대운. 자, 불러봐요. 경진년이에요? 아, 병진년. 자, 17세. 자, 병진년. 18세. 정사. 19세. 자, 무호. 20세. 자, 기미. 자, 이렇게 딱 써놓고 보시면 답이 나올 수가 있지. 그러면 이제 우리가 안시법을 쓴다고 그랬잖아요. 자, 자기가 없는 병화가 온 거예요. 그러면 뭐 무조건 뭐 병화하니까 꽃 핀다 이런 거 생각할 수도 있죠. 근데 이제 이 사람이 17살 때 우리가 가진 걸 학교 다닐 때는 꿈과 희망을 가지고 살 때예요. 그러니까 그런 것을 사주에 따라서 여러분들이 그때 그 사고 방식이 어떤 생각을 가지고 있다는 것을 이해를 해 보셔야 된다 그 말이에요. 그렇게 하고 답을 정해야 돼요. 그래서 우리 학문은 그 시대를 반영한 철학이기 때문에 이분이 비록 나이가 66세였을 때 17, 18, 20, 20살까지의 그 생각이 어떤 마음을 가지고 있었는가를 파악을 할 줄 알아야 한다 그 말입니다. 자, 그러면은 경진이니까 경경이 두 개 왔어요. 그죠? 자, 이 대운에 이제 대운 먼저 설명합시다. 경경이 두 개 왔으면 두 개의 을경합을 하겠죠. 그러면 신신이 될 수가 아닙니까? 병화를 끌어오겠네 했다 그 말이에요. 그죠? 자, 병화를 끌어온다는 얘기를 지금 올해가 17살다 이해가 무슨 년? 병진년인. 이거 딱 알아야 돼. 그러니까 자, 대운에서 이 행위를 어떤 걸 추구하고 있는가를 먼저 딱 캐치가 되잖아요. 월경 합을 해서 둘 다 경금이니까 병화를 끌어와. 근데 이 해가 병화가 오는 해예요. 그죠? 자, 그럼 병화 뭐 답이 얼마 못 찾겠어. 그럴 때는 지지를 봐. 진유합금이죠. 금으로 살 수 있는 뭔가 꿈을 가지고 있네. 그러게 의학, 법 이런 자기가 칼 자루가 있기 때문에 칼이 왔을 때 결과적으로 법조인이 된다든가 의사가 된다든가 칼을 쓰는 직업에 꿈을 가지게 된다 그 말입니다. 그러니까 진로 결성을 따질 때 얘가 어떤 생각을 가지고 있는가는 대운에서 일단 그 부분을 이해를 하신 다음에 그리고 세운을 딱 집으면 답이 딱 나오는 거예요. 너 17세 이 생각 가지고 있었지? 그럼 맞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진로 상담하실 때 그런 것을 활용을 하실 줄 알아야 돼요. 그래서 먼저 대운을 먼저 해석한 다음에 그 다음에 가서 그 해 연도가 어떻게 미치는가 보면 된다 그 말이에요. 자, 그 다음에 18세가 정사죠. 그렇죠? 정사. 자, 정사에라는 것은 사기축의 유금도 되지만 사오미 개념도 있잖아요. 월경 합으로 5하고 오잖아요. 그러니까 사오미 개념 있죠? 그러면 이 사람은 2학년 때까지도 꿈과 그 희망이 한 군데로 가고 있구나를 알 수가 있어요. 그러면 자, 그것만 봐도 이 사람이 이과냐 문과를 금방 짐작할 수 있는 거죠. 금방 할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지 꿈을 가지고 있었던 게 어디서 이렇게 그러니까 사주를 단순하게 하나만 그 해만 찝어서 무엇이 어찌 이렇게 하면 안 된다고. 그 생태가 자꾸 이어져서 어떻게 살아가는 과정을 우리 만들어가는 거라 그 말이에요. 그것을 해석을 하고 그 진로를 결정해 준 사람이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이에요. 그래서 그 다음에 꿈이 그렇게 갔어요. 그런데 이 19살 때가 뭐예요? 그러면 자, 무토가 왔을 때 어떨 거냐 그 말이에요. 무토가 왔을 때. 자, 무오예요. 그러면 볼까요? 이 사주에 무토가 온다는 얘기는 저 기토가 있잖아요. 근데 통째로 무토를 쓸 수도 있어요. 그럼 기토에서 부모 마음, 이때 부모 마음을 안시법을 써보는 거예요. 안시법이. 자, 무토운이 왔으니, 여기에 무토운이 왔으니 엄마 생각이나 부모 생각에서 큰 나무를 내 아들은 심어서 좀 키워봐야겠다. 이 생각이 들어 안 들어? 그때 이 엄마 생각 그런 생각이었다 그 말이지. 이제 그 아버지 생각도 마찬가지고. 그러니까 그런 것을 여러분들이 생각을 하고 곁들여 준 게 물상론이에요. 그래서 물상론이 그게 이해가 안 되는 사람 어렵다고 하는 사람이고 이것을 쉽게 받아들인 사람들은 쉽다고 하고 평을 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물상론은 제가 그러지만
오행을 초월하는 학문으로 분명히 제가 다 정의를 내리잖아요. 그러니까 오행을 가지고 움직이고 쥐었다 피었다 할 수 있는 그 역량을 가질 수 있는 게 우리 학문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어떤 응용의 법칙을 이미 생각하고 있는 거예요. 자, 그런데 큰 나무, 큰 땅에 나무를 심고 싶은데 제 아들은 작은 나무야. 뭔지 아시겠죠? 여기 이제 자기 부모 마음은 네 작은 땅이지만 나는 뿌리에 목의 뿌리를 갖고 해묘미를 엮어가 있어. 큰 마음을 갖고 여기에 부모 마음 감목을 끌어다 심고 싶은 거예요. 근데 자기의 아들은 을목이기 때문에 나는 부모 생각은 내가 감목의 빛이 되어 주리라. 그럼 네가 타고 올라가. 그 얘기 아닙니까? 여기까지를 생각할 수 있는 게 안심법이야. 그 안심법을 찾아한다는 것은 이럴 때 안심을 쓰라고 자꾸 제가 안심법 얘기를 많이 하는데 그것을 응용을 할 줄 알아야만이 부모의 생각이 어떤 생각을 가지고 있고 얘가 어떤 방향으로 가겠다는 것을 알 수가 있다 그 말입니다. 자, 이해됐죠? 자, 그러니까 부모 생각은 다 하는 거예요. 그리고 뿌리가 해묘이기 때문에 뭔가 내 아들 똑똑히 잘 키우는 욕심이 교육열이 굉장히 강한 부모지. 그래서 이거 보고도 부모가 교육열이 강한 부모다. 뭐 우리 아들 일찍 이제 돈 벌러 내 보내겠다. 이런 생각을 금방 차릴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안심법을 쓰면 다 나오죠. 무슨 생각을 하고 있는 게. 부모가 어떤 마음을 가지고 있는 거. 이제 이런 걸 찾으면 가장 쉬운 방법으로 해석이 됩니다. 자, 그 다음에 20살 때가 김이죠. 그죠? 그럼 이제 신사대운이에요. 여기 대운이었다 그 말이에요. 자, 그런데 신사대운은 그럼 어떤 것인가? 신사대운. 여기서 이제 응용하는 방법을 조금 찾으세요. 자, 그럼 무슨 얘기냐? 신사대운은 여기에 뿌리가 있잖아요. 여기에 칼자루 역할을 해요. 그러면 칼자루를 찾았다고 봐야 돼. 물상론에서 찾았다고 보라. 여기에서 신금이 칼자루를 찾고 요놈은 뭐 남아 있잖아요. 이때 을경합을 하을 한다고 생각하면 돼요. 이 응용하는 방법이 조금 여러분들이 기초에서보다 한 걸음 업그레이드해서 설명을 드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칼자루가 여기 왔으니까 칼자루를 찾아오고 있어요. 여기에 사유축 유금이 딱 맞잖아요. 그럼 이거 남아있네. 이거는 여기하고 합을 해. 그럼 국가제와 합으로 신신이 될 거 아니에요. 이때 신신으로 보라 그 말입니다. 이것이 기초에서 업그레이드해서 오버하는 거기 과정이에요. 그러니까 태양의 길을 가지고 가겠다는 전념이 이미 있어. 그러면 자, 여러분들이 이 태양의 길을 간다는 얘기는 신신에서 병을 끌어오니까 이 부모 마음은 감목을 끌어다가 내 아들 올려서 꽃피게 해줘야지 하는 생각 아니에요. 그것이 기미년이었다 그 말입니다. 이제 아시겠죠? 그러니까 아까 처음에 제가 설명할 때 저는 이거 기미년이 생각 안 해요. 안 해봤어. 부모 마음이 그렇다 그 말이야. 우리 아들이 을목이니까 나는 감목의 그 나무를 부모가 끌어다가 만들어주면 내 아들이 탁 올라가게끔 한다. 그 마음이었는데 이때가 바로 20세가 기민년이 딱 왔지 않냐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부모가 감목 등을 재수할 때 비용을 대줬으니까 탁 올라가. 합격이 안 해? 합격한다 그 말입니다. 이렇게 쉽게 알아볼 수가 있어요. 합격 여부를 알 수가 있다. 자, 아셨죠? 자, 그래서 이제 재수한 관계를 여러분도 이해하셨습니다. 자, 그러면 전체 흐름을 봐라고 그랬죠, 한번. 자, 사주에 볼 때 이 사람이 살아가는 과정이 전체 60년 동안 70살 살 때 그 흐름이 어디가 관계성이 좋겠는가 한번 먼저 던져봐요.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볼까요? 어느 때가 제일 좋다고 보십니까? 자, 그러면 크게 봐봐요. 이 을들이 세 개가 합해지면 제일 좋은 거 아니에요? 제일 좋은 거 아닙니까? 그래서 이럴 때 이제 우리가 봤을 때 세 개가 합해서 을경 합을 할 거 아닙니까? 그죠? 그러면 자, 그걸 찾아보면 되지. 어느 연도가. 여기 쭉 보시면, 하하, 59세 이때 이 사람은 최고의 모든 걸 누릴 수 있는 스타일이 되는 거예요. 그러면 자, 그 말은 여기서 한 번 더 해볼까요? 자기가 성형외과 의사라고 했을 때 요금이 2개 왔죠? 2개 왔잖아요. 자, 2개 왔으니 나하고 똑같은 직업을 가진 그 쫄마이들이 2개는 온다 이 말이야. 밑에 사람들이. 그럼 이때 사람들이 의사가 몇 명?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 이때 페이닥터가 몇 명 될 거고 할 거란 말이야. 그 얘기는 그 전에 혼자 했던 것이 의사가 몇 명씩 두고 할 수 있는 그러한 병원체가 될 수 있다는 때가 그 말입니다. 이걸 찾아낼 줄 알아야 여러분들이 가장
정확하게 사주를 볼 수 있다 그 말입니다. 그럼 이 사람은 이때는 제일 호황을 부를 누리고 제일 권위를 누리고 좋을 때예요. 자, 그다음. 병화가 오네. 자, 그다음에 여기에서 해묘미를 하고 있다는 얘기를 내가 먼저 드렸죠. 그런데 이 부모 마음은 간목을 끌어다가 해묘미를 만들고 싶었다 그 말이에요. 그러면 자, 부모 생각은 어떤 생각? 무슨 생각? 교육의 생각이었죠. 그러면 을목도 무슨 교육? 내 아들이 교수할 수 있는 생각을 가질 수 있었다 그 말이에요. 그러면 이 사람은 아까 두 가지 한다고 그랬어요. 해묘미의 직업을 할 수도 있고 이 금을 쓰는 직업을 두 가지 할 수 있다는 답을 이미 정해져서 알 수가 있다 그 말입니다. 정확하죠? 그러니까 이 사람은 자기가 성형외과 의사를 하면서 나중에는 교수로 갈 수 있다 그 말입니다. 자, 우리가 상식적인 얘기로 봤을 때 외과 의사들은 제일 단가가 좋을 때가 어느 때예요? 봉급을 제일 많이 받을 때. 자, 외과 의사는 칼을 쓰기 때문에 손이 떨리면 안 돼요. 그래서 50대가 벗어나면 칼을 잘 못 쓰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성형외과 의사는 거의 페이닥터를 두고 쓰게 돼 있어요. 그래서 전성기 외과 의사들이 칼을 잡는 의사들이 손이 안 떨릴 때 제일 가격이 비싸. 그거 아셨죠? 그러니까 그러면 제일 싸는 사람이 어떤 사람이냐? 가정의학과. 멀리 갈 수 있는 사람. 쉽게 얘기해서 지금 가정의과는 뭡니까 우리가? 모든 진찰이 종합병원이에요. 쉽게 얘기해서 가정의과는 뭐 머리 아픈 내과, 머리 아프 어디 뭐 다 온단 말이에요. 이 사람들은 어린애부터 시작해서 어른까지 다 가서 끝까지 갈 수 있는 직업이 소위 가정의학과예요. 이제 이런 사람들은 큰 가정과 병원 내에서도 큰 돈을 많이 안 줘도 돼. 전문의가 있기 때문에. 근데 이제 개인병을 할 때는 그것이 끝까지 갈 수 있기 때문에 이제 이런 것도 참고로 여러분들이 해 주셔야 한다 그 말입니다. 이게 기초적인 상식을 우리는 충분하게 지식화시켜서 그걸 이해할 수 있는 정도가 돼줘야 여러분들이 상담할 때 편하는 거지. 다방면으로 몰라. 의사가 오면 의사 나름대로 예과, 성형외과, 뭐가 다 척척척 답을 줄 수 있는 능력을 가지고 있어야 상담이 되는 거지. 아무것도 몰라. 그러니까 의사야. 이런 분야가 한 것은 여러분들은 경쟁에 지게 돼 있는 거예요. 그래서 다방 학식과 이런 걸 자꾸 넓혀서 여러분 해 나가줘야 누가 오든지 그래 상대할 수 있어. 이게 돼야 되거든요. 그 사람보다 똑똑하지는 못하면 그 사람의 내부 분야에서는 내가 알고 있어야지. 그러니까 이래서 이 사람의 사주를 전체 보면은 성형외과 의사로 갖출 수 있는 여건이 되고 나중에는 이 갑개묘. 자, 여기서부터 주었을까요? 개미가 오면은 어떤 자, 무토를 불러올 거 아니에요. 불러와. 여기서 이제 우리가 불러온 걸 쓰는 거예요. 불러와. 간목을 들어와. 심어. 간목을 끌어와. 그렇게 되면 이제 교육으로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가 성형외과 의사를 하면서 이제 조금 자리가 잡힌 과장하면서 예리 교수로 학교 강의를 갈 수 있는 교수가 되는 겁니다. 교수가 언제까지야? 자, 그러면 이제 간목까지 오잖아요. 그까지. 다 오잖아요. 그래서 자기가 65, 대학 교수 65 정년이니까 교수를 하면 돼요. 그러니까 지금 외과 의사들이 보통 보편적으로 손이 떨려서 못하기 때문에 어느 시점에 가면 교수를 한 게 좋다. 이제 이렇게 설명을 드릴 수 있어요. 그래서 오늘 이 시간에 유튜브 보시는 손님들도 전부 다 보시면 어떤 사람이 성형외과를 할 수 있고 정형외과를 할 수 있는가를 오늘 설명을 드렸습니다. 다음 영상도 좋은 영상으로 보도록 감사합니다.